자, 먼저 이슈 분석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자 가장 큰 기관이죠. 국민연금이 올해 첫 지분 변동 공시를 했는데 이런저런 좀 특징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것 같습니다. 뭐 방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LG그룹 이런 대기업 지분도 많이 늘었다 하고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한번 LIG 투자증권의 최운선 처장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얼굴은 직접 뵙지보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화로만 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제닉이라든가 테라세미콘, 이녹스 같은 그 신규 보유를 공시한 그런 내용도 있고, SBS 락앤락은 지분을 좀 확대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이 같은 그 지분 변동 내역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국민연금은 2011년도부터 주식 비중을 이렇게 높여왔습니다. 2011년도에 그전 대비해서 18%를 높였고요. 올해의 경우에도 2011년도 전체 금융자산에서 18%에서 19.3%로 국내 주식의 경우에 1.3%포인트의 증가를 예고해 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전년에 비해서 올해도 주식 비중을 여전히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지분을 넓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수급의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어떤 검증이 거쳤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재평가받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관련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예. 좀 관련 종목들이 좀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재평가될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대여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즉, 대형주의 경우는 8%를 넘기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하는데 기존 종목을 더 넓히기에는 현재 의결권 행사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군으로 좀 넓히는 그래서 종목의 다변화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신규 편입된 종목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간택을 받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식을 계속 산다면 뭐 상당히 증시 안정성은 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내일 모레 만기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분석이 있던데. 야, 그거는 자, 만기일 전망을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만기일 전망은 전적으로 베이시스가 좌우하고요. 그래서 현물과 주식의 베이시스가 0.6포인트, 트레이딩에서 거래 비용을 고려한다면 0.8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면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특히 연말에 유입됐던 매수 잔고가 청산되면서 수급의 악화를 이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일의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1.1에서 1.3포인트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1포인트 이상의 베이스 형성된다면, 파생상품 만기가 아니다만, 만기일날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 추이를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 파생상품에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목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하락 변동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풋옵션의 등가격과 내가격의 매력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전일까지 풋옵션에서 수익률이 상당 부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변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12월 달 내 옵션 만기 이후에 변동성, 그 풋옵션의 가격 상승폭을 그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본다면 풋옵션에서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상황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베이시스는 1.1포인트 정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기호 이사님이랑 올해 전망하시면서 네. 올해 이 탑픽 어떤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좀 꼽은 게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탑픽은 미국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성장 모멘텀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는 IT 업종이 되겠고요. IT 업종들이 여름에 영국의 올림픽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재고 리스탁 모멘텀 때문에 상반기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겠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는 LED 조명 테마가 올해의 그 그로스 측면에서는 가장 주목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백열전구의 재고 소진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네. 2분기부터 재고 LED 조명의 재고 리스탁과 더불어서 재고의 축적과 더불어서 그로스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LED 조명 테마를 주목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으로는 서울 반도체 그리고 LG 이노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기 때문에요. 물가가 3.5%를 밑돌기 시작하면은 국내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 배분의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증자가 완료된 대형 증권사 중에서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자, 올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지기호 이사님께도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대우증권 솔깃하네요. 그러니까 대우증권 증자하고서 좀 매매 부담 있다고 좀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얘기 유심히 들렸던 얘기가 삼성전자 쪽에 하셨었는데,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자문사하고 운용사들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 자문사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의 40%를 삼성전자로 채워 넣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군요. 그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오는 시점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충분히 모은 거를 자문사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고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내공을 한번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탐험으로 넘어갑니다.